자, 우리는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도함수가 뭐죠? 도함수가 뭐야?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한 함수의 식이죠. 그렇죠? fx를 x로 미분했을 때에 도함수라고 하는 하나씩 대응되는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이 도함수야. 그러니까 도함수의 활용은 일단 도함수가 필요해. 근데 그 도함수의 기하적 정의가 접선의 기울기더라 이거지. 곡선에 접하는. 그래서 그 접선의 기울기로 일단 접선의 반대에서 연습시켰어. 그러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 뭐 최근 지수 로그 할 때만 하더라도 지수 기억나요? 지수 함수에서 생각해보니까 지수 함수에서 a가 0과 1 사이일 때 증가 감소 a가 1보다 크면 증가 그러면서 이런 표현 썼었잖아요. 증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었어요? 증가하는 함수는 x1이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다 이런 표현 썼었잖아. 그렇게 해서 이미 x값 나와가지고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도 커지네. 우리 널 증가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이제 미분법을 배우고 나서 일단 지수함수는 아니지 다항함수긴 하지만 나중에 미적분 배우면은 여기서도 할 텐데 다항함수 fx에서 우리는 이제 증가다 감소다라는 걸 도함수에 활용해서는 너의 미분계수를 이야기를 하겠다. 그쵸? f'x가 0보다 크면 너는 올라가는 애가 되고 f'x가 0보다 작으면 내려가는 감소하는 애가 되고 이번에는 뭐 증가함수냐? 그 다음에 f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라고 물으면 증가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근데 감소함수는 즉 증가함수는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도 우리는 얘를 증가함수라고 부르겠다 이거지. 그치? 이렇게 도함수 활용을 했었고 그래서 이 도함수의 활용을 할 때에 대응시키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했습니까? 증가, 감소. 그런데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에 너를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걸 극소 이런 거 표현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일정한 구간이나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아니면 일정한 구간을 잡았을 때 어제 공부한 게 최대 최소였었죠? 그래서 최대 최소는 요 경계값에서의 함수값, 극대값 또는 극소값들을 다 구해서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라고 우리 해봐요 라고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거기서도 특히나 3차 함수의 그래프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은 공부를 할 때 나 3차 함수의 그래프만큼은 좀 공부를 빡세게 할 거야 생각하시고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관계 즉 3차 함수의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관계를 가지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느 정도 공부하게 된다면 이제 3차 함수가 또 4차 함수의 도함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관계를 가지고 또 4차 함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 다음 단원인 방정식과 부등식 이 단원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었고 거기까지 어제 공부해서 개념 원리 풀으세요 라고 맞죠? 오케이 문제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죠. 이제 슬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공부한 태가 나냐 안 나냐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볼게요. 129. 그래프 그려서 체크하셔서 아까 말했던 부분들이고 미분해가지고 구하면 되겠다. 도함수의 활용이다. 130, 131쪽은요. 자, 이제 활용 파트 어제 했던 건가? 여기는 같이 풀어봅시다 라고 했었구나. 어제 133번은 같이 했던 것 같고 123번은 같이 했었고 어제
저도 같이 했었고 또 딴 거 더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로 가볼까요? 134, 135. 오. 136, 100, 47, 또 151. 네, 보겠습니다. 오호. 됐다. 자, 우리는 이제 2차 함수 최고차에서 양수야. 그럼 아니를 불러. 그러면서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 작으면 폭이 넓어지고 이런 것도 잘하고 1차 함수 같은 경우도 Y는 AX 더하기 B에서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가지는 증가 직선 A 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점 세워지고 A의 값이 작으면 점점 넓혀지고 이런 기능들을 알죠? 3차 함수나 4차 함수도 그런 기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3차 함수나 특히 3차 함수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있을 텐데 3차 함수는 일단 최고차항에서도 음수야. 그럼 음수일 때의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쵸? 예.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왼쪽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가 잠깐 멈춰서 물 한 번 먹고 내려갔다가 아니면 그냥 막 내려가는 애 요런 애들이 있을 거야.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전부 다 대칭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대칭의 중심이 있고 180도 돌려서 회전할 때 똑같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만 있으면 재미없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니? 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 이외의 점에서 x축과 접하고 그랬네. 아, 그러면 x축하고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원점 이외의 점에서 얘네들은 아니겠네. 얘네들은 접점이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겠대. 근데 한 점은 접하는 점인가 봐. 그러면은 요 첫 번째 그림에서 이렇게 접하던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원점이라고 하는 거 원점을 기준으로 십자가 하시면은 가로가 x축이고 세로가 y축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일단 원점 위의 점에서 x축과 접하고 라는 말로 인해서 요 3차 함수는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때에 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접하던가 아니면 아래로 접하던가 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요렇게 아래로 접하면 너가 지금 x축과 원점 위에 점에서 접한다고 했네. 그럼 너가 이제 원점이라고 한다면 너가 이제 원점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점이 되겠지? 접하는 점이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극소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마사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 알파, 0 자체가 지금 얘가 극소값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래쪽에서 접하는 그래프는 아니겠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추정한다면 x축이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일 수밖에 없겠군요. 이걸 찾아내야 돼. 요 문장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데 위에서 만나냐 아래에서 만나냐 그거가 될 텐데 위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고 너가 이제 원점이 되겠지. 원점 이의 점에서 아니다 원점이 여기 되겠지. 원점이 여기 될 테고 원점 2에서 점을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너가 알파가 되겠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근데 그때 극소값이 얼마가 되겠다고? 마사가 되겠대요. 오케이. 그때 값이 마사가 되겠다. 극소값이 너 점의 좌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너의 y좌표가 마사가 되겠어요. 그랬을 때 m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뭐 얘를 갖다가 미지수 좀 잡아가지고 할 텐데, 자, 근데 얘를 갖다가 조금 편하게 풀기 위해서 우리 어저께도 배우고 저번에도 살짝 언급한 3차 함수의 비율관계 좀 얘를 가지고 풀게. 그러니까 이 3차 함수의 비율관계가 과거에서는 좀 대놓고 나오기도 했었어. 사실은 변곡점 같은 단어도 수투에는 나와서는 안 돼. 왜냐면 이 단어는 미적분에 나오는 단어거든. 근데 최근에는 쓰이기도 해. 아예 문제에서도 그 평가원 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서도 수투에서 변곡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장하는 게 요 3차 함수의 비율관계 가지고 내신이나 문제집 문제는 그런 것들로 풀라고 하는 문제들이 꽤 등장하고 있어요. 수능은요 안 나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수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경영에서는 그냥 일일이 다 계산하고 노가다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지, 이 비율관계에서는 살짝 떨어진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거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증명 하나 해주자. 증명 한번 해보면, 증명하기 전에 우리 한번 공부 좀 한번 해보자. 우리 사인 코사인 공부할 때 기억나니 얘들아? 사인 그래프 그릴 때 야 직사각형 그려가지고 사인 그래프 그릴 때 기억나지 얘들아? 그래가지고 야 이 점 지나게 야 하고 그리면 이거 y는 sin x야 라고 했었잖아. 3차 함수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3차 함수도, 저 3차 함수 그리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 3차 함수도 8등분을 해요. 8등분을 해가지고 똑같은 이 직사각형 저거 합동이라는 전제 조건을 좀 깔고 가겠습니다. 합동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갔을 때 일단 fx가 양수일 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그때의 그래프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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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을 지나갈 거야. 3차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될 거야. 알겠지? 그래프 그리기 방법. 지우 알겠니? 네, 정확하게 이 가운데 점에서 점대칭이 되겠죠. 점대칭이 돼서 여기 위에서 접하는 직선이 있고 여기 아래에서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안 접하게끔 그렸구나. 자, 그랬을 때에 이 길이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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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점이 변곡점이라고 불리우는 친구였었어요. 3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3차 함수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에서 너를 한 번 미분하고 또 한 번 미분해서 0 되는 때 이 x값이 딱 나오겠다 이거야. 요 변곡점의 x값이 너를 2번 미분할 거야. 그러면은 6ax 더하기 뭐가 되죠? 또 미분하면 2b가 되겠죠? 그래서 너가 0 되는 값. 그럼 6ax 더하기 2b는 0이래. 그럼 x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3a분의 b 되나?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겠지? 한편 얘들아, 그냥 이거는 만약에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고 요것도 기억나니? 요거 기억나 요거? 요거 뭐냐면 네 3차 방정식이네.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던 거 기억나죠? 그쵸? 마이너스 a분의 b 뭐 둘이 곱한 거의 합 그냥 a분의 c 세 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이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케이? 지금 보시면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이 요 변곡점의 x값의 몇 배야? 3배야. 그냥 엄청 중요한 건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그냥 한번 이야기하는 것 뿐이야.
오케이? 세배가 되는 거야. 세근의 합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이 이 3차 함수가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어. 교점이 3개가 있을 때 교점이 있었을 때 그 교점들의 합은 요 변곡점의 x좌표 몇 배가 되겠다? 3배가 되겠다. 요것도 그냥 알아두기만 해. 이런 것도 몰라도 해는 아니고 그냥 봐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봐봐. 굳이 질 필요는 없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 1대 1대 1의 비율이 되는데 재짓지는 않았지만 천둥과 번개가 치면 은근히 무섭죠. 오케이. 자, 그러면 증명 한번 해볼까? 증명 한번 해보자. 오늘은 증명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뭐 여기에 x축을 여기 원점을 잡아버리자. 여기에 원점을 짠 하고 잡아버려서 여기에 원점을 잡고 너를 0, 너를 뭐 알파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그럼 요 3차 함수는 fx는 얘가 0에서 접하는 거니까 뭐 최고차 계수는 뭐 k라고 잡을까? 그러면은 최고차 계수 k라고 잡으면 x제곱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우리 너를 갖다 이제 전개를 하면 kx의 3승 마이너스 k 알파 x 제곱이 되는데 얘 미분하자요. 얘 미분하면 그러면은 3kx의 제곱 마이너스 2k 알파 x 뭐 이렇게 되겠네. 자, 도함수가 0 되는 곳에서 극값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가 0이라고 해주면 k는 0이 아니야. k는 0이 아니라고 하니까 k로 나눠버리자. 일단 k로 나눠주고 x로 묶어.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2알파는 0 되니? x로 묶고 이렇게 되죠? x로 묶으면 그러므로 도함수 x는 0 또는 x는 3분의 2 알파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극값이 존재하는 애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증가함수 증가하면 너의 도함수는 어떤 그래프가 되겠니? 요 극값을 갖는 곳에서 극값을 갖는 곳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뿔인데 당연히 너가 0이고 너가 3분의 2알파가 되겠다 이거지. 그럼 여기다 표시한다. 우리 배워서 알지? 요 극소가 될 때 x값이 누구라고? 3분의 2알파가 된다고. 이해갔지? 그 다음 아까 한 번 더 배웠네. 너를 한 번 더 미분하게 F2 프라임 X. 그럼 너 한 번 더 미분하면 K 소거한 상태에서 그러면 6X 마이너스 2 알파는 0이니? 그러므로 X는 뭐가 되니? 3분의 1알파가 되겠지. 3분의 알파. 그러면은 도함수 너가 0 되는 값은 변곡점인데 너가 지금 3분의 알파가 되겠다 이거야. 정확하게 이 길이 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3분의 알파 1대 1대1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증명했으니까 이제 외우면 되겠지? 우리는 3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에서 접할 때가 있다. 접할 때가 있고, 그리고 변곡점이라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대칭의 중심이 되는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이 있다. 그 점의 x값과 그리고 그 접점이 아닌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날 때 요 길이 대 이 길이의 비가 1대 3이 되겠다. 아니면 1대 2가 되겠다. 뭐 자기가 외우고 싶은 대로 외우시고 아니면 1대 1대 1이다 외우시던가 본인이 외우고 싶은 대로 외우시면 좋겠다 이까. 됐나요? 오케이. 여기 나왔네. 여기 나왔네. 너를 알파라고 하리라 이거야. 맞는 접할 때 너를 알파라고 하면 얘가 지금 접선이 되고 접선과
지금 접하는 접점이 있고 변곡점이 있고 그 다음 극소가 되는 점이 있어.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1대 1이 되겠다 이거야. 이해갔니? 따라서 극소가 될 때 x값이 너를 알파라고 잡으면 너는 3분의 알파가 되겠어요? 라는 게 되겠지. 이해갔습니까? 그죠? 3분의 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요 함수를 갖다가 지금 요 점의 좌표가 3분의 알파 콤마 마사가 되고 또 하나 뭡니까? 너 미분했을 때 f 프라임 3분의 알파가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요 두 개로 풀 수 있겠다 이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 함수는 지금 요 주어진 요 함수는 어떤 함수가 있는 최고창에서 음수인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인 함수가 있는데 원점 이의 점에서 x축과 접하고 극소값이 마사가 되겠대.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는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네. fx는 마이너스 1 해주고 0에서 만나고 알파에 접하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네, 3차 함수를 요 mn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너를 갖다가 알파를 맞출 거야. 알파를 맞출 거야. 알파를 맞추고 나서 너를 전개하면 이제 개수 비교로 m과 n을 맞출 수가 있겠지. 식을 갖다가 요 뒤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팅할 수가 있게 되고 자 너를 갖다가 그러면 요 식에서 지금 3분의 알파를 대입하면 그때 함수값이 얼마가 되겠대? 마사가 되겠대. 그래서 알파를 구할 수 있네. 오 개꿀. 너 대입해주면 x에 3분의 알파 대입할게. 그 마이너스 3분의 알파 곱하기 3분의 알파 빼기 알파의 제곱이 마사가 되겠다. 예, 양변에 일단은 너부터 정리해줄까? 어떻게 정리해주면 잘 정리했다고 소문이 날까? 3분의 알파 빼기 알파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인가? 그러면은 너 3분의 2 알파 제곱하면 9분의 4 알파의 제곱이 되겠구나.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4 약분시키고 알파 3승이 27이네. 아하 알파는 3이 바로 나와버리네. 그럼 알파가 3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fx는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이 되고 전개 좀 할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따라서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마이너스 9x가 돼서 개수 비교 m은 6 n은 마구 m은 6 n은 마구 정답은 마이너스 54 이렇게 나옵니다. 해답지 풀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요렇게 푸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 과정을 그냥 써버립시다. 그리고 함께 쓰라고 해. 알겠죠? 요 3차 함수는 요 특징들 좀 잡아주시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애들이 이제 대입해가지고 mn을 그냥 구하려고 하는데 얘는 대입해서 구해지지가 않죠? 얘는 대입해서 구해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찾아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그니까 지금도 봤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극대가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 3차 함수야. 뭐 아래로 블록도 있고 뭐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애들,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애들 뭐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보자면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기본 문제니까 x축과의 위치 관계에서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라고 할 거야? 너가 y는 fx라고 할 때 y는 fx가 있는데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주기가 너무 그런가 봐. 부끄러운가 봐.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면 어떻게 주냐면 한 개의 실근과 두 호근을 가질 때 이렇게 줄 거야. 아 그럼 애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중근과 중근이 아닌 다른 한근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러면 서로 다른 세실이 되겠지. 그치? 근데 이것도 이제 애들이 잘해. 그래서 뭐 할 거냐 하면 요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줘.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이 아래쪽이 대칭해서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실수에서 이 그래프는 너가 이제 절대함수라면, 그쵸?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 몇 군데야? 한 군데지. 요렇게 미분 불가능한 곳이 한 군데라고 줬다라는 건, 원래인 3차 함수인 fx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 접하는 경우도 한번 볼까? 접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도 어떻습니까? 얘도 지금 대칭돼서 올라오면 뭐 이렇게, 아이고. 얘도 지금 미분 불가능한 곳은 이거 한 군데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얘는 근데 두 점에서 x축과 만나는데 뭐 미분 불가능한 곳이 한 곳이 되겠죠? 뭐 언제든지 문제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요런 경우는 어때요?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너 올라오고 너 이렇게 올라오니까 미분 불가능 세 군데가 되겠죠. 요렇게 x축과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곡선 하나만 주는 건 재미없어서 곡선과 곡선, 곡선과 2차, 곡선과 1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치 관계를 계속 물어보는 문제들을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활용 문제 151번 좀 보겠습니다. 빠밤. 오른쪽 한 변의 길이가 15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의 세 꼭지점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으로 정삼각 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 때 그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세요. 즉 삼각 기둥의 부피를 갖다가 x에 가는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모든 기둥의 부피는 아시다시피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모든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고요. 네, 그건 다 아실 거고. 자, 그래서 얘는 밑면의 넓이를 구해도, 근데 밑면이 무슨 삼각형이니 얘들아? 정삼각형이네. 그럼 또 우리 또 알고 있지. 정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할 때 너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고 또 우리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얘를 갖다가 쭉쭉쭉쭉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다음과 같은 삼각기둥 모양이 되었겠죠? 뭐 요렇게 했고, 뭐 대충 요런 느낌의 삼각기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확대 좀 해서 얘가 지금 x래. 그러면은 정삼각형이니까 요각이 60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각의 등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합동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아는 요 삼각형이 되겠죠. 2대 1대 루트 3. 그래서 너가 x라면 높이는 2대 1대 너는 루트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x? 루트 3분의 x가 되고, 네, 높이만 쓰면 되나? 네, 그쵸? 여기만 쓰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요 높이가 루트 3분의 x. 그 다음에 요 길이, 요 이제 한 변의 길이, 밑면의 한 변의 길이는 전체 15에서 x 두 번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요 한 변의 길이는 15-2x 이렇게 돼서 요 삼각 기둥의 부피를 vx라고 한다면 vx는 밑넓이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15-2x의 제곱 곱하기 높이 루트 3분의 x 이렇게 표현되겠네. 네, 이렇게 표현이 돼서 자, 일단은 숫자가 약분되는 거는 약분시켜주고요.
네, 얘를 전개해서 하셔도 되고, 네, 전개해서 할까요? 전개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전개를 해보면 4분의 1 곱하기 4x의 제곱 둘이 곱한 거에 2배 60x 더하기 15의 제곱 225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40 x 더하기 900? 아니네. 아니, 곱하고 있네. 자, 4분의 225. 오! 이렇게 되겠죠?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서. 자, 그럼 미분하자. 미분하면 v'(x는) 2x 마이너스, 뭐야? 못 빠졌는데? x 빠졌잖아. 미안합니다. 그럼 3승 제곱 x 이렇게 돼서 너의 제곱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30x 더하기 4분의 225가 되고, 자, 너가 0 되는 x값 찾아낼 수 있겠죠? 얘가 0이 되는 x값으로부터. 그러면 너가 0이 되는 x값 찾아보면 3으로 나눈 다음에 4를 곱할까? 그럼 4x의 제곱 마이너스 40x 3, 7에 21, 3, 5, 15 더하기 75는 0 되겠네. 인수분해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4, 1 그 다음 2인가요? 1, 4 뭘로 해줘? 어떻게 해야 돼요? 틀렸어요? 왜 틀렸죠? 왜 틀렸나? 짠, 짜잔, 짜잔, 짜잔. 2랑 20. 되나요? 네. 2랑 누구? 15랑 15랑 5? 어허, 마상 되네요. 오케이, 좋았어. 따라서 얘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될 테고요.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가 되는데 x는 작은 값이 얼마일 때야? 2분의 5일 때, 클 때는 x가 2분의 15일 때. 근데 여기 쓰이는 x는 0과 2분의 15 사이에 되지 않습니까? 0과 2분의 15 사이 둘 다 됩니까? 2분의 15는 안 되죠. 2분의 15는 안 되고, 이 문제에서 부피가 뭐가 되도록? 최대가 되도록이니까. 그럼 0부터 2분의 15 빵꾸뻥 요 곡선 사이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x가 얼마일 때 같습니까? 2분의 5일 때 되겠죠? 그래서 x가 2분의 5일 때 최대값 같으니까 다시 최대가 될 수 맞구나. 그럼 2분의 5가 되겠다. 정답은 2분의 5. 자, 이렇게 부피식을 구하고 미분해서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137 153번 슬슬 까다로워하십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154 156 155 진짜 재밌죠? 오, 152는 했어? 오, 152도 이게 해석해야 되는 건데 잘했어요. 자, 153번 보겠습니다. 집에 못 가겠다 너네. 나와서 공부하자 우리 막 학교에서도 캠핑 같은 거 하지 않아? 학원에서도 막 캠핑 날새서 막 자, 함수 fx는 3분의 1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5 뾰로롱 뾰로롱이 있대요.
이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라는 걸 우리는 이 도함수의 활용이니까 너를 미분한 F'X가 결국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0보다 커나 같으면 돼요 라고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맞죠? 요걸 이렇게 가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요 함수가 F'에서 0 이상이 되도록 증명하면 되겠네. 근데 절대값이 있네? 케이스 분류하면 되겠지.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한번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절대값이 0 되는 게 지금 x는 2a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a를 기준으로 2a보다 작을 때, 2a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해봅시다. 첫 번째 x가 2a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2a보다 작으면 이 절대값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fx는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a 더하기 1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되고 요 상태에서 너를 미분하자. 그럼 너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f'x는 미분하니까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x가 2a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친구는 지금 천천히 보면 이 친구는 그래프 그리고 어떻게 돼? 이 친구가 0이 되는 값을 찾겠지 우리 친구들아?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은 0 되는 거 아니겠니? 따라서 x축과의 위치관계에서 너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고 마이너스 5 1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지금 뿔이니까 얘가 2a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요 범위를 이 그래프를 다 보지는 않을 거야. 2a가 여기 있으면은 요렇게만 볼 거고 2a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만 볼 거고 2a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만 볼 거야 지금. 근데 이 범위에서만큼은 요 도함수가 지워져 버렸네 아까 f'x가 항상 0 이상이면 좋겠다 이거야. 실수 전체표 증가니까 증가한다는 거는 도함수가 0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2a가 마이너스 5하고 1을 생각하면서 포지션을 잡는다라면 만약에 2a가 여기 있어. 그럼 2a보다 작으면은 요 그래프가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f'x가 저거 0 이상입니까? 아니죠. 여기 음수가 들어있죠. 이 부분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거야. 그럼 2a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미분계수가 항상 0 이상이 되고 싶어. 그럼 2a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겠니? 물어보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어야겠다. 작은 쪽에 있어야겠다 이거야. 얘가 항상 작으려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다 이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네. 2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5가 돼도 상관이 없죠? 등호 들어가도 되겠네요. 2a는 마이너스 5가 되더라도 2a보다 작은 쪽에서 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되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x가 2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이제 이때 fx는 절대값 그대로 나오겠죠. 배고파. 번개 때리니까 더 배고픈 것 같아. 미분하겠죠.
오이씨.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요 2차식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표준역으로 살짝 바꿨을 때 완전제곱식이 등장하면서 상수가 1이야, 양수 1이야. 그럼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완전제곱식은 0 이상이고 1을 더하면 너는 항상 1 이상이 되겠네? 그래서 요 f'x는 요 2a 범위의 관계, 2a 이상이 될 때는 항상 0 이상이 되니까 얘는 증가가 되겠다 이거야. 그쵸? 여기서는 a가 2a가 누군지 얘는 항상 붕 떠있어. 요 도함수가 이렇게 너는 지금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붕 떠있어. 다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이야.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가 돼서 고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위를 갖다가 구했을 때 공통범위 구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하가 될 테고 고로 최대값이 얘네? 답이 얘네? 답이 얘네 되겠네. 오 바로 나오네. 해석이 되셨습니까? 네. 첫 번째 요 그림에서 모든 게 다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이제 오랜만에 보면 낯설죠? 너가 모든 실수에서 항상 0 이상이라는 거, 0보다 크다라는 거, 요것도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4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도함수의 활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실수 t 이런 것도 하나하나 조건일까?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이지.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자,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x 3승 위에 점 t, t의 3승과 y는 x 더하기 6 사이의 거리를 gt라고 하자.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나타낸 것은 자, 보너스 고1 도형의 방정식에서 한 점이 주어지고 뭐 너 점을 P라고 할까요? x1, y1 직선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한다면 점 P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당연히 수선이 되겠죠. 그 거리를 T라고 H라고 하면 그 수선의 반을 H라고 하면 이때 선분 PH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있었어요. 분수식입니다. 바로 루트 직선의 방정식의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분의 요 일반형의 직선이 그대로 분자로 뽕땅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럼 얘가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이 없지. 그래서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 대입해주면 돼. 그래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되고 거리는 음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끔 얘가 음수가 나와. 아 귀찮게 시리. 그래서 절대값 줄 거예요. 절대값. 네. 요것도 이제 고등수학 하상에서 증명은 해줬었고요. 네. 최근에도 이제 지금 너네들 후배들은 얘를 2학기 때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증명을 해줬더니 얘들이 그래서 증명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한 학교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10점짜리로. 와 대박이었어요. 그때 정답률이 1%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애들이 지금 고시공 해보잖아.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도 만들어보자. 지금 y는 x제곱 위의 점 t, t의 세제곱에서 y는 x 더하기 6 사이의 거리를 gt라고 하자. 그 gt 만들어가지고 gt 만들죠. 그럼 일반으로 더 일반형 x 빼기 y 더하기 6은 0이라는 일반형이니까 만들죠. 루트 x계수의 제곱 1 더하기 y계수의 제곱 1분의 그쵸? 그리고 나서 너가 그대로 푼 자에 올 건데 x 대신에 t, y 대신에 t 3승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t 빼기 t의 3승 더하기 6의 절대값 씌우면 얘가 gt가 되겠네. 끝! gt 끝. 좀 더 이쁘게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겠니?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최고치 한계수로 양수로 만들자. 그럼 t3승 마이너스 t 빼기 6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얘가 gt가 되겠다. 기억 함수 gt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냐? 연속이냐? 물어봤어. 연속이니? 라고 물어봤어. 연속일 것 같아? 안 연속일 것 같아? 요 그래프 뭐 그려서도 볼 수도 있고, 그쵸? 요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얘 이름에 0 되는 거 아니니? 요 분자식을 t의 3승 빼기 t 빼기 6을 내가 뭐 ft라고 잡을게. 그렇지? ft라고 잡으면 그럼 요 그래프는 있잖아. 1, 0, 마일, 6, 2 내리면 1, 곱하면 2, 더하면 2, 곱하면 2 뭐? 아닌데? 마인가? 아닌데? 5? 누구 되죠? 이 되죠? 왜 다 틀렸죠? 아까 1, 0 1을 안 했네 아까? 이 하셨는데 내리면 1 계산이 틀려. 계산이 곱하면 2 더하면 2 곱하면 4 네. 네 이렇게 되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돼서 지금 뭐 ft 함수는 뭐 아니면 너를 미분해 가지고 구해도 되고 너를 미분해서 뭐 봐도 되고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3t의 제곱 뭐 마이너스 1 되니? 그러면 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는데 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과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나? 그래서 마뿔이니까 그럼 이 그래프는 썼다 지울게요. 증가 감소 증가가 돼서 그쵸? 증가 감소 증가가 되는데 뭐 지금 얘가 이놈이 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2는 대충 여기 어디가 있겠지? 여기가 어딘가 있고 2 넣어서 0 되는 거니까 여기 정도 2가 있다고 합시다. 2 넣어서 0 되는 건데 절대값 씌웠어. 그럼 절대값 씌우더라도 이 아래쪽이 대칭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뿐이니까 이 그래프는 연속이니? 연속이다 이거지. 연속은 연속이야. 연속은 연속이죠. 절대값 씌워서. 거기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하더라도 어차피 0은 0이니까 루트 2분의 1만큼 뭐 약간의 축소가 될 뿐이지 요 그래프 형태가 되겠습니다. GT 그래프가. 그쵸? 요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함수 GT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 연속이다 이거야. GT는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니?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니? 나 심장이 약해. 집에 빨리 가야 왜 집에 다 갔다 이제? 여기 정전나겠다던데? 그래서 에어컨 다 꺼졌다는데 어제? 맞아요? 근데 이 정도 서면 되게 근처여가지고. 그렇지 근처지. 보통 초속 340m 그럼 번쩍하고 나서 소리가 늦게 오잖아요. 그게 이제 초속 340m 정도죠. 그래서 번쩍해가지고 1 했는데 바로 소리가 들렸으면 340m 거리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반경 1, 2, 3 하면 1000m 정도 떨어진대. 오. 자, 니은 GT는 0이 아닌 극소값을 한다. 그렇죠? GT는 지금 요점은 0이 아니죠? 이거 붕 떠있잖아 지금. 극소값을 갖고 지금 함수 GT는 T는 2에서 미분 가능은 아니지. 미분 불가능이지 지금. 2에서 지금 미분 불가능인 거 보시죠? 대칭 올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다 해결된다. 지금 심장이 떨어졌어 지금. 그 노래 중에 뭐 심장이 없어 그런 노래 있는데 알아? 좀만 쉬었다가 좀만 쉬었다가 딱 5시네. 몇 5시가 아니라 몇 시야? 8시네.
어떻게 하지? 비용청 못하지? 어려운 거야.